서방님, 100일간 쉬다 오셔요. 이 한마디가 이 집 며느리의 입에서 태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뭐라? 저래? 정말이요? 시어머니는 주막 뒷마당에서 남의 집 사발을 닦고 며느리 또한 술꾼들의 행패를 받아내며 하루를 겨우 넘기고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빚쟁이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도 안방의 서방은 이불 속에서 코만 골고 있었지요. 푹 쉬셔요, 서방님. 서방은 제 발로 콧노래를 부르며 깊은 산중의 암자로 올라갔지요. 대체 며느리는 어떤 계획을 품고 있기에 한량 남편에게 쉬다 오라 권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100일 뒤 이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르렁 푸르르. 안방문 창호지가 살짝 부풀었다 꺼졌다 하고 있었지요. 이 집 남편 심한량은 오늘도 배를 드러낸 채 이불을 걷어차고 세상 모르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베개 옆엔 어제 마시다만 술병 한 병이 쓰러져 있었어요. 콧잔등엔 파리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심한량은 그것도 모른 채 잠꼬대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에헤이, 한 잔만 더. 딱 한 잔만. 그 사내가 코를 고는 동안 마당에서는 두 여인이 이미 채비를 마치고 있었지요. 아가야, 어서 채비하자꾸나. 주모가 기다린다. 예, 어머님.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가 무명수건을 머리에 둘렀어요. 두 여인의 집신이 마당의 조약돌을 밟았습니다. 자박. 며느리가 앞서 걸어가 소슬대문 빗장에 손을 얹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쾅쾅쾅. 대문짝이 바깥에서 걷어차였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거두기도 전이었지요. 빗장이 우지끈 부러지며 대문 두 쪽이 안쪽으로 와락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서슬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물동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라. 어이 심한량, 어디 숨었어? 기어 나와 이놈아. 오늘은 못 넘어간다. 장정 넷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앞선 사내가 침을 되뱉더니 깨진 사기 조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빚 갚아라. 다른 사내가 허리춤에서 붉은 딱지 뭉치를 꺼냈어요. 찰싹찰싹 귀주에 소반에 장독대의 큰 도개까지 차례로 붙여나갔지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사내의 팔에 매달렸어요. 한때 비단 소매자락이 걸려있던 그 팔이 지금은 거친 사내의 소매를 부여잡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비키쇼. 아들놈을 원망하시오. 사내가 팔을 휙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사내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말미, 지난달에도 그 소리였지. 그 전달에도 그 소리였고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안방 안 이불을 걷어차고 누워있던 심한량의 눈꺼풀이 번쩍 들렸습니다. 천장이 보였지요. 마당의 고함 소리가 또렷하게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한량의 눈동자가 오른쪽 문 쪽으로 한 번 굴러갔습니다. 왼쪽으로 도르르 굴러갔지요. 그러곤 다시 감겨버렸습니다. 심한량은 슬그머니 이불을 끌어당겨 코 밑까지 덮었어요. 몸을 옆으로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푹, 휘익이. 아까보다 배는 더 요란한 소리가 났지요. 입을 일부러 크게 벌려 콧구멍과 입가에서 동시에 바람이 빠져나갔어요. 어깨 쭉지까지 들썩거리며 아주 열심히 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방님,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따라 들어왔지요.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빚쟁이가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심알량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심알량은 대답이 없었지요. 오히려 두 손으로 이불 귀퉁이를 꽉 끌어안더니 몸을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푸, 휘, 더 요란한 코 고는 소리가 입가에서 새어 나왔어요. 어깨 쭉지가 일부러 한 번 들썩였지요. 이것이 정말 일어나라니까. 시어머니가 이불 끝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힘껏 잡아당겼어요. 쓱. 이불이 반쯤 끌려 나왔지요. 그러나 심알량의 두 팔이 이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대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불이 당겨졌어요. 쓱. 이불이 다시 그의 몸 쪽으로 돌아갔지요. 시어머니는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고 어금니를 꾹 깨문 채 다시 잡아당겼어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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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불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끌려다녔지요. 심알량의 눈은 끝끝내 감긴 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입으로는 푸, 휘, 푸, 휘, 코 고는 신용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불 한복판이 팽팽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느슨해졌다가 또 팽팽하게 늘어났지요. 이 한량아, 시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나 그 순간 손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 물러섰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심알량이 이불을 제 몸 위로 획 덮었었어요. 그러고는 벽 쪽으로 쪼르르 돌아 누웠습니다. 흠냐흠냐. 이불 속에서 태평한 소리가 또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이불 끝자락을 놓친 손을 허공에 그대로 둔 채 한동안 말을 잃었지요. 마당에서는 사내가 안방 문짝을 발로 한번 걷어찼습니다. 에라이 퇴. 문짝에 침이 튀었어요. 사내가 장정들을 돌아보며 턱짓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또 안 갚으면 그땐 이 집 구석 통째로 팔아넘길 줄 아시오. 네, 사내의 발길이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마당에 남은 것은 사기 조각과 붉은 딱지, 그리고 아직도 캥캥거리는 누렁이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아들의 굽은 등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불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툭. 어깨를 한 번 두드렸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지요. 툭툭. 두 번을 더 두드렸습니다. 이불 속의 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주먹이 이불 위를 약하게 내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또 한 번 주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번엔 힘이 없었지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 위에 손이 얹혔을 뿐이었어요. 이놈 자식아. 이 어미가 뭘 그리. 말이 끝나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갈라졌지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두 손 사이로 묻혔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려 이불 위에 뚝뚝 떨어졌지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눈물 자국이 이불 위에 어두운 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불 속의 심알량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였지요. 입가의 푸우 소리만 아주 살짝 아까보다 작아졌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지방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그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그 밑에서 꿈쩍 않는 이불 속 등을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안방 문을 당겨 닫았어요. 딸깍 문고리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지요. 며느리는 마루 끝에 섰습니다. 마당의 사기 조각을 한번 내려다보고 장독대에 붙은 붉은 딱지를 한번 바라보고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앞치마 끈을 양손으로 꼭 잡았지요. 한 번 풀었다가 다시 단단히 고쳐 메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눈물 위에서도 눈을 뜨지 않는 저 서방을 며느리는 어떻게 깨우려 하는 것일까요? 지지지. 기름 두른 번철 위에서 소고기 한 점이 노랗게 뒤집혔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부엌 문턱을 넘어 마당을 타고 안방 쪽으로 흘러갔지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불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심할량의 이불 밑에서 어머님이 흘리던 눈물 자국이 눈을 감아도 어른거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며느리는 천천히 고기 한 점을 더 번철 위에 올렸습니다. 번철 위에 고기가 뒤집힐 때마다 며느리의 눈썹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지요. 그 외에는 어떤 표정도 얼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냄새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요? 안방 문이 드륵 열렸어요. 심할량이 코를 벌름거리며 기어 나왔지요. 맨발로 대도를 밟고 옷고름도 매지 않은 채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웬 진수성찬이요? 상위엔 소고기 구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약과 한 접시, 잣죽 한 그릇, 정갈하게 썰린 배 한쪽까지 올라 있었지요. 심할량의 입가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가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젓가락부터 집어들었어요. 서방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았지요. 너무 낮아 심할량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한 번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치마 밑으로 손을 모아 앞치마 끈을 한 번 꼭 쥐었다 놓았지요. 그러고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심할량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간 집안일로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심할량이 고기를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이 턱 아래로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그려 내가 아주 그간 속이 상해서 하여 제가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었어요. 저 산 너머 무원함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사온데 공기가 맑고 조용하기가 세상에 둘도 없다 하옵니다. 서방님께서 그 암자에 한 100일만 다녀오시면 어떠실는지요? 심할량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지요. 암자, 예. 그곳은 말 많은 이도 없고 빚쟁이 오는 일도 없고 오로지 쉬다 오시기만 하면 되는 곳이옵니다. 여보. 참으로. 심할량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 살폈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표정엔 아무런 결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무심히 접시 위의 약과만 매만지고 있었어요. 공기 좋은 데서 낮잠 한 번 푹 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시면 자꾸만 빚쟁이 소리에 단잠이 깨시지 않겠는지요. 낮잠. 그 한마디가 심할량의 귓속에 툭 떨어졌지요. 그는 고기를 씹다 말고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하긴 그렇지. 내가 요새 도통 편히 자본 날이 없었으니. 예, 서방님. 조용한 데서 한 석 달 푹 쉬고 오면 몸도 좀 건강해지겠지. 물론이옵니다. 심할량이 고기 한 점을 더 집어 입에 넣었지요. 우물우물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내일 바로 가겠소. 부엌 문간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행주를 손에 쥔 채 이쪽을 보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두 여인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행주로 손을 한 번 훔치더니 조용히 돌아섰지요. 이튿날 새벽 감나무 가지 위로 희끄무레한 빛이 걸릴 무렵이었어요. 심할량이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옷은 새로 다려 입었고 갓은 반듯하게 눌렀었지요. 보찜 속엔 며느리가 넣어준 곶감 한 꾸러미와
새버섯 2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거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얼씨구. 산길을 오르며 심할량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개울을 건널 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춤사위까지 곁들였습니다. 길가에 들꽃 찬송이를 꺾어 귀 뒤에 꽂기도 했어요.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어. 이런 호강을 누가 시켜주겠나. 고개를 넘어서자 작은 암자가 나타났지요. 낡은 기와 한 채에 마당엔 돌탑 하나, 처마 밑엔 풍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심할량이 보찜을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어요. 바람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여보시오 주지스님 계시오? 대답이 없었어요. 심할량이 법당 문을 밀어보았지요. 안은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 한 분이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저기 소생 심할량이라 하옵고 100일간 신세 좀 지러 왔소이다. 노승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심할량이 머쓱하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이고 깊이 들어가 계신가 보네. 뭐 나야 좋지. 낮잠 방해나 안 하시면 되리리야. 심할량은 뒷방에 보찜을 풀었어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니 마당에 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그는 기지개를 한 번 쭉 켜더니 방 한복판에 벌렁 누웠습니다. 팔을 베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구름 한 조각이 하늘을 느리게 가로질러 갔지요. 풍경이 댕하고 한 번 울렸습니다. 심할량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지요. 심할량은 하루 종일 뒷방에서 뒹굴었어요. 아침엔 노승이 놓고 간 조밥 한 그릇을 먹고, 낮엔 잠을 자고, 저녁엔 또 밥을 먹고 또 잠을 잤습니다. 빚쟁이의 고함도 없었고, 어머니의 한숨도 없었고, 며느리의 서늘한 눈빛도 없었지요. 이게 극락이 아니면 뭐가 극락이냐. 심할량이 마루 끝에 앉아 손톱으로 이를 쑤시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낮잠이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모로 누웠다가 바로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심할량이 방바닥에서 서너 번을 뒤척였지요. 방 안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천장에 거미만 줄을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에이, 이거 원 사람이 말이라도 좀 섞어야 살지. 심할량이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났지요.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돌탑 앞에 노승이 가부좌를 튼 채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심할량이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허멈스님, 오늘 햇볕이 참 좋지 않소. 노승은 눈도 뜨지 않았어요. 염주만 또르륵 또르륵 굴러갔지요. 심할량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스님, 아까 그 새가 무슨 새요? 울음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울더이다.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염주만 또르륵 또르륵 굴러갔어요. 스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노승이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무건수행 중이오. 심할량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풍경이 댕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가 빈 마당에 오래오래 퍼져나갔지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소이다. 심할량은 뒷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뒷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이 또 한 조각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풍경이 댕하고 울렸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심할량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까처럼 편안하게 감기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귓속이 자꾸만 텅 비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장 대들보에 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심할량은 그 거미를 한참 쳐다보았지요.
한참을, 아주 한참을. 과연 말 한마디 걸 사람 없는 이 고요한 암자에서 심할량은 그 100일을 무사히 채울 수 있을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이튿날 새벽 심할량의 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눈을 겨우 뜨고 마루로 나왔더니 대답 없는 노승마저 어디론가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승이 바랑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심할량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바랑엔 쌀 한 대와 간장 한 종지, 그리고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오? 노승은 대답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손가락 3개를 천천히 펴보였지요. 30일이요? 노승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심할량의 입이 벌어졌어요. 한 달을 비운단 말씀이시오. 아니 스님 나 혼자 이 암자에 어쩌라고. 노승은 합장을 한번 하더니 천천히 돌아섰지요. 바랑이 등에서 덜렁덜렁 흔들렸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심할량은 마루 끝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소? 혼자 있으면 오히려 편하지.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심할량은 방으로 들어가 벌렁 들어 누웠어요. 팔베개를 하고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 들릴 만큼 방 안이 조용했어요. 천장에 거미가 줄을 타고 아주 천천히 내려오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갔지요. 저녁 무렵 심할량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었지요. 텅. 빈 가마솥 바닥이 녹슬어 있었어요.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한 줌 남아 있었습니다. 간장 종지도 비어 있었고 된장 항아리는 긁어봐야 반 숟가락이 나올까 말까였지요. 아이고, 스님이 죄 가지고 가셨구먼. 남은 쌀을 긁어 모아 주먹밥 2개를 빚었어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내일 아침을 위해 선반에 올려두었지요. 불을 지피려 했지만 장작은 한 토막뿐이었습니다. 밤이 내렸어요. 산속의 밤은 저작거리 밤과 달랐지요. 창호지 너머로 달빛 한 조각 들지 않는 먹빛 어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우우 울었어요.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법당 앞 풍경이 덩달아 댕댕 따라 울었지요. 심할량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장작 한 토막으로 지핀 불은 이미 사며버렸어요. 방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발끝이 시렸습니다.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이불 속에서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어째 이불이 누구한테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이리 안 따뜻한고. 이불 끝자락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이 스륵 너무 쉽게 끌려왔어요. 심할량은 한참을 그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지요. 어디선가 또 부엉이가 우우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심할량은 마당의 돌탑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볕이 좋은 한낮이었지요. 그러나 심할량의 얼굴은 볕을 받고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수염이 제법 자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저고리 자락엔 묵은 때가 거뭇거뭇 묻어 있었지요. 입술이 자꾸만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를 내보려는 듯했어요. 그러나 목이 쉬어 있었지요. 며칠 동안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은 목이었습니다. 심할량은 헛기침을 2번 하더니 다시 입을 뗐어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돌탑은 대답이 없었지요. 풍경도 잠잠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한낮이었어요. 그때였지요. 까맣고 작은 점 하나가 돌탑 아래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였어요. 심할량의 눈이 그 점에 가서 박혔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듯 가까워졌어요. 어이 자네. 개미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지요. 자네 말이네. 응, 자네. 개미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더듬이를 한 번 좌우로 흔들었어요. 심할량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지요. 오, 내 말이 들리는가? 심할량은 손가락으로 개미의 앞길에 금을 살짝 그었어요. 개미가 그 금 앞에서 멈칫했지요. 심할량이 흐흐 웃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개미는 말이 없었어요. 심할량은 한참을 개미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손뼉을 짝 쳤습니다. 오호라 자네 이마가 반듯하니 자네는 오늘부로 갑돌이 일세. 갑돌이 예쁜 이름이지 않은가? 갑돌이는 대답 없이 금을 돌아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편 풀이 발에에서 또 다른 점이 꾸물거렸지요. 심할량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네도 있었구먼. 자네는 허리가 잘록하니 을순이 일세. 갑돌이랑 을순이 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가. 심할량이 혼자 킬킬대며 손뼉을 쳤어요. 그 웃음소리가 빈 남자 마당에 얕게 퍼져나갔지요. 풍경이 댕하고 한 번 울렸습니다. 그때 또 한 마리가 기어왔습니다. 오 자네는 누구신가? 어디 보자 자네는 다리가 늘씬하니 3월이라 하세. 갑돌이 을순이 3월이 이제 우리는 내 식구일세. 심할량이 땅바닥을 손바닥으로 팡팡 두드렸어요. 개미 3마리가 그 진동에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아, 어디들 하시는가? 가지 마시오. 같이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심할량이 두 손으로 땅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이미 풀이 발에로 돌 틈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지요. 가지 마시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은 채로 심할량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염 사이로 콧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그 콧물을 소매로 훔치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암자 문턱에 인기척이 났지요. 서방님. 심할량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문턱에 복덕이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엔 보따리 하나, 다른 한 손엔 대나무 광주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치맛자락에 산길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심할량이 벌떡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번 휘청했지요. 그는 개미도 수염도 콧물 자국도 다 잊은 채 며느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여보, 보고 싶었소. 이 험한 산길을 어찌 올라왔소. 심할량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그는 며느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손을 뻗어 보따리를 받아들려다 광주리를 먼저 받으려다 두 손이 허공에서 한참을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서방님 안부가 궁금해 잠시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보따리를 마루 끝에 내려놓았어요. 풀어보니 흰쌀밥 한 덩이와 김치 한 보시기, 그리고 마른 멸치 한 줌이 들어있었지요. 심할량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광주리를 냉큼 받아들었어요. 여보, 내가 말이오, 내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소. 무슨 깨달음이 온지요? 사람이 말이오, 혼자서는 못 살겠소. 암 못 살고 말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부드러운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에 심할량의 눈시울이 뜨끈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소.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심할량의 얼굴이 점점 조바심에 젖어갔습니다. 여보, 내 말 들었소. 서방님.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뗐어요. 집으로는 아직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말이오? 심할량의 얼굴이 허옇게 굳었지요. 금방이라도 이 산길을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던 터였어요.
여여보 계속 이 암자에 머물란 말이오? 다만 한 가지 약조해 주시면 낮 동안은 암자를 나오실 수 있사옵니다. 뭐든 말해보시오. 며느리가 품에서 보따리 하나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차분히 입을 뗐지요. 저희 주막일을 조금 도와주시면 어떠실는지요? 주막일을 내가?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시고 조리는 주모가 하시니 서방님은 그저 손님들 앞에 상만 내어 드리시면 되옵니다. 상만 나르면 된다. 예. 심한량이 눈을 끔벅였어요. 암자의 고요가 한 번 더 그의 어깨 위를 짓누르는 듯 했지요. 그는 이내 고개를 몇 번이고 주걱거렸습니다. 좋다 좋소 하겠소 하고 말고 상 나르는 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 며느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것이 스쳤지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그녀는 고개를 드는 대신 보따리 속에서 쌀밥 한 덩이를 꺼내 심한량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럼 내일 새벽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알겠소. 심한량은 쌀밥 덩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서 먼저 마루를 내려갔어요. 치맛자락이 산바람에 한 번 펄럭였지요. 심한량은 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여보 고맙소 고마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저 산길을 앞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심한량이 쌀밥을 우물거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과연 저 쌀밥 한 덩이 뒤에서 며느리는 서방을 또 어떤 길로 이끌려 하는 것일까요? 어이 심서방 여기 탁주 한 사발 더. 심서방 이쪽도 막걸리 한 동이. 예의 갑니다요. 주막 앞마당이 왁자지껄했어요. 심한량이 앞치마 자락을 휘날리며 평상 사이를 누비고 있었지요. 양손엔 사발이 3개씩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려 불그레했고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자, 여기 탁주요. 시원하게 드이소. 탁 하고 사발을 놓는 소리가 경쾌했지요. 장꾼 하나가 심한량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심서방 자네가 그 소문난 심생원 아들이라고? 양반댁 도련님 티가 하나도 없네 그려. 아이고 그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듯쇼. 허허. 심한량이 너스레를 떨며 빈 사발들을 겹쳐 들었어요. 앞치마 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한 알씩 굴러떨어졌지요. 뒷마당에서 사발을 닦던 시어머니가 물속에 담갔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앞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에 허리를 펴보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사발을 나르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장군의 농에 껄껄 웃는 옆 얼굴이었습니다.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고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평상 사이를 누비는 그 모습.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춰섰어요. 물에 담갔던 손가락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치맛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저 아이가 목이 메어 말이 끊어졌지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손등으로 얼른 훔쳤지만 다음 순간 또 한 방울이 차올랐습니다. 장독대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옆으로 조용히 다가섰어요.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지요.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앞마당에서 또 한 번 아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어요. 이 모습이, 이 웃음소리가 부디 저물지 않기를 두 여인은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세상일이란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해가 주막 지붕 너머로 기울 무렵이었지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평상엔 빈 사발만 쌓여 있었어요. 심한량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 탁자를 닦고 있었지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걸레질이 제법 야무졌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정말 이 집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을 지나치던 심할량이 그만 걸음을 멈추었어요. 계산대 위에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지요. 굵은 삼끈에 꿰어 한 아름이나 되는 묵직한 꾸러미였어요. 하루 번 돈이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노스의 엽전이 반질반질 빛을 내고 있었지요. 심할량의 걸레질이 멎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돌려 주위를 살폈어요. 주모는 부엌 안쪽에서 가마솥을 긁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뒷마당 우물가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장독대 옆에서 쌀을 일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등이 모두 심할량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다시 엽전 꾸러미로 돌아왔지요.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꾸러미를 훑었습니다. 그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꼭 쥐었어요. 쥐었다가 폈다가 다시 쥐었지요. 한참을 그러더니 심할량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레를 다시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그의 걸음이 부엌 쪽으로 옮겨졌지요.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돌아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대 위의 엽전 꾸러미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주막에 들어서는 심할량의 얼굴은 어제처럼 싹싹했지요. 인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기운 내세요. 제가 오늘도 신명나게 일할 참입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부엌 문간에서 그 모습을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입가엔 어떤 표정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심할량은 어제처럼 열심히 평상 사이를 누볐어요. 웃음소리, 손놀림, 이마의 땀방울까지 어제와 꼭 같았지요. 사람 좋은 심서방이 오늘도 장꾼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꾸만 계산대 쪽을 흘끔거리고 있었어요. 해가 또다시 지붕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심할량이 빈 사발 4개를 포개어 들고 계산대 앞을 지나쳤어요. 엽전 꾸러미는 오늘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노을빛을 받아 어제보다 더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할량의 걸음이 멎었어요. 그는 사발 4개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지요. 한 발짝을 계산대 쪽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흠칫 발을 뺐어요. 아니지. 어머님이 얼마나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그는 사발을 들고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부엌 문턱을 넘기 전 고개가 또 한 번 계산대 쪽으로 돌아갔어요. 반짝. 노스의 엽전이 그의 눈 속에 들어왔지요. 심할량은 부엌에 사발을 내려놓고 다시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빈 평상을 닦는 척하며 계산대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팔꿈치가 계산대 모서리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지요. 걸레를 쥔 손이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지, 또 한 번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이 돈만 있으면 말이지. 그때 손님이 마지막 한 명까지 자리를 떴어요. 주모가 가마솥을 긁으러 부엌 안쪽으로 사라졌지요. 시어머니가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독대 뒤쪽으로 돌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3개의 등이 오늘도 모두 심할량을 보고 있지 않았지요. 심할량의 목젖이 꿀꺽 한 번 움직였습니다. 걸레를 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는 앞치마 자락으로 손바닥을 한 번 문질렀지요. 그러고는 다시 계산대 쪽을 보았습니다. 에라. 짧은 한마디가 새어 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앞치마 자락 밑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지요. 계산대 위에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 앞치마 속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묵직한 덩어리가 그의 옆구리에 밀착했어요.
잠깐 뒷간 좀. 태연한 목소리로 부엌 쪽에 대고 외쳤지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주막 뒷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담장을 벗어나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독대 뒤편의 며느리가 쌀을 일던 손을 천천히 멈추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그녀의 눈동자만이 주막 뒷문 쪽을 한번 느리게 따라갔지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것이 한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한숨인지 웃음인지 혹은 이미 알고 있던 자의 담담함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산길로 들어선 심할량의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고갯마루에 오르자 그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지요. 저 아래 주막의 초가지붕 위로 저녁 연기가 느리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허허허.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하하하하. 심할량이 두 팔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덩실덩실 한쪽 발을 들었다 놓았다. 고개를 까딱거리며 춤사위를 시작했지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허리춤의 엽전 꾸러미가 춤에 맞춰 묵직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엽전을 한번 풀어 달빛에 비춰보았지요. 노스의 엽전들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이로다. 심할량이 엽전을 다시 허리춤에 차고 이번엔 양팔을 활짝 펴 흔들며 산길을 내달렸어요. 가시 삐뚤음이 기울었지요. 입에선 연신 장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멀리 훌을 떠나 얼씨구. 그때였지요. 저 산길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반짝했어요. 심할량의 발이 덩실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빼 내려다보았지요. 반짝반짝 어둠 속에서 주황빛점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점점 점이 늘어났지요. 횃불이었어요. 심할량의 입에서 장단이 뚝 끊겼지요. 두 팔이 허공에 어정쩡하게 벌려진 채로 굳었습니다. 저게 횃불 4개가 산길을 타고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었어요. 걸음이 한 번씩 디딜 때마다 불빛이 아래 위로 흔들렸지요. 심할량의 등줄기에 찬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밤중에 횃불을 들고 산을. 허리춤의 엽전 꾸러미가 갑자기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심할량은 슬그머니 허리춤을 손바닥으로 덮었지요. 덮고 나니 그 묵직함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사산짐승 잡으러 가는 사냥꾼들이겠지. 그래, 그럴 게야. 그러나 횃불은 옆길로 새지 않았지요. 갈림길에서도 꾸준히 심할량 쪽으로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뒤의 그림자가 하나둘 선명해졌어요. 네, 사내의 윤곽이었지요. 키가 한 자는 더 커 보이는 덩치들이었습니다. 손엔 횃불이 하나씩, 허리춤엔 시퍼런 쇠붙이가 번쩍, 어깨엔 굵은 몽둥이가 걸쳐져 있었어요. 아이고. 심할량의 얼굴이 허옇게 굳었지요. 발 뒤꿈치가 돌부리에 걸려 휘청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야, 이놈. 불빛 속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날아왔지요. 그 허리춤에 찬 거 뭐냐? 앞선 사내가 횃불을 심할량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검댕이 묻어있고 다른 한쪽엔 눈썹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번들거렸어요. 입가엔 누런이가 드러나 있었지요. 누구시오? 누구고 나발이고 그 꾸러미 이리 내놔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거냐? 그게. 뒤에 선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어깨에서 슬쩍 내려놓았지요. 또 한 사내는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스릉 뽑았습니다. 심할량의 무릎이 후들 꺾였어요.
두목님 잠시만이요. 야, 이놈아. 두목이 뒷짐을 지고 심할량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 한쪽에 검댕, 다른 한쪽엔 눈썹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 입엔 마른 풀잎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훔쳐도 정도껏 훔쳐야지 한 아름이나 되는 꾸러미를 차고 덩실덩실 춤을 춰. 그게 게다가 달밤의 산길에서 춤이라 밤이슬 맞으러 나온 내가 다 민망하다 이놈아. 두목이 풀잎을 뱉으며 껄껄 웃었지요. 옆에 사내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심할량의 얼굴이 점점 더 허옇게 질렸어요. 여보시오 두목님, 그 돈 다 가지시오. 다 가지시고 저는 그냥 보내주이소. 다 가져. 두목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뒤에 사내에게 턱짓을 했어요. 저놈 말 들었냐? 다 가지란다. 예의 들었습니다요. 근데 우리가 돈만 받고 보내주면 그게 도리냐? 아닙죠. 아니고 말굽쇼. 그럼 어찌해야 도리냐? 버르장머리부터 고쳐야지요. 두목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얘들아 시작해라. 예이. 사내 둘이 와락 달려들었어요. 심할량의 팔을 뒤로 꺾고 허리춤을 뒤져 엽전 꾸러미를 낚아챘지요. 쨍그라. 꾸러미가 풀숲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4개의 횃불이 그 위를 비추었어요. 노스의 엽전들이 주황빛 불꽃을 받아 풀잎 사이에서 빨갛게 반짝였지요. 심할량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나는 그저. 사내 하나가 심할량의 등을 발로 툭 밀었지요. 심할량이 풀숲 위에 엎어졌어요. 또 한 사내가 허리춤에서 몽둥이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가 손바닥에 침을 되뱉고 몽둥이를 한 번 휘두르며 감각을 맞추었지요. 아이고 여보시오 한 번만. 휙. 공기가 갈라졌어요. 퍽. 매가 엉덩이에 떨어졌지요. 심할량의 몸이 풀숲 위에서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비명이 산중의 고요를 찢고 달빛 아래로 멀리 퍼져나갔지요. 퍽. 2번째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어머니 사람 살려주이소. 퍽, 퍽, 퍽. 3번, 4번, 5번. 매는 쉴 틈 없이 이어졌지요. 엉덩이가 금세 뜨끈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할량의 발버둥이 점점 약해졌어요. 잘못했소. 다시는 안 그러리다.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지요. 6번째 매가 떨어졌을 무렵 그는 풀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기만 하고 있었어요. 수염 사이로 눈물과 콧물이 뒤엉켜 흘러내렸지요. 달빛에 젖은 풀잎이 그의 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산길 아래쪽에서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자박, 자박. 누군가가 횃불빛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치맛자락에 먼지 하나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머리 위엔 작은 무명 수건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발을 멈추자 두목이 자세를 바로 하고 맞이했어요. 아이고, 많이 모셨습니까요? 풀잎이 그의 입에서 툭 떨어졌지요. 두목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2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았습니다. 뒤에 선 사내들도 일제히 몽둥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예의 많이 모셨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심할량이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 젖은 얼굴을 겨우 들어 올렸지요. 그릿한 시야 너머로 그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심할량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요.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두목 앞에 섰어요. 치마를 한 번 가볍게 여미고 두목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지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마님 저희야 마님 말씀대로 잘 다뤘을 뿐입지요. 두목이 뒷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러고는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슬쩍 기울이며 한쪽 눈을 아주 천천히 찡긋 감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것이 한 번 스쳐 지나갔지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혹은 그저 바람의 결인지 심할량이 보고 말았어요. 심할량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묶인 손목의 아픔도 매맞은 허벅지 쓰라림도 엽전을 잃은 분함도 그 순간 모두 사라졌지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꽝 하고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보. 심할량의 입이 달싹였어요. 자, 자네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방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얼굴이 고요했어요. 여보.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암자로 다시 드시지요. 심할량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두목이 턱짓을 하자 두 사내가 양팔을 잡아 그를 일으켰어요. 심할량의 고개가 자꾸만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은 복덕이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저 두목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마주 인사하고 있었어요. 과연 저 산속 산적 소굴까지 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 고요한 여인은 대체 어디까지 판을 짜 둔 것일까요? 암자만은 보내지 마시오, 제발. 심할량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암자 마당에 돌탑 앞이었지요. 엉덩이에 매맞은 자리가 아직도 쓰라려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며느리 쪽으로 내밀었어요. 여보, 제발 저 암자에는, 저 적막한 방에는 다시는 못 들어가겠소. 며느리는 마루 끝에 서 있었지요.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요한 눈으로 서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소이다. 엽전을 훔친 것도 내 잘못이요. 도망치려 한 것도 내 잘못이요. 어머님 눈물 앞에서 입을 뒤집어 쓴 것도 다 내 잘못이요. 심할량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수염 사이로 눈물이 두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가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주막일이라도 설거지라도 시키는 무엇이든 다 하리다. 허니 저 암자 방에만은. 마당의 한 구석에서 돌탑 아래의 흙 위로 개미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지요. 심할량의 눈이 그 개미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그는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갑돌이 을순이 삼월이 다시는 저 이름들을 부르지 않으리다. 그는 이 말을 흙바닥에 대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 흙이 묻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보기만 했지요. 암자의 풍경이 땡하고 한 번 울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왔지요.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한 걸음 나섰습니다. 며느리 옆에 와서 섰어요. 이놈아. 목소리가 묵직하게 떨어졌지요. 이 어미 손에 피가 맺히는 동안 이불 속에서 코 골던 그 입으로 이제와 암자 못 가겠다 울어? 내가 내려놓고 가야 할 건 그 울음이 아니라 내 놈 그 철딱선이다. 심할량이 흙바닥에 댄 이마를 감히 들지 못했어요. 수염 사이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며느리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한결 낮은 목소리였어요. 아가, 내가 결정할 일이다만 이놈이 이제야 제 꼴을 본 것 같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두 여인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예. 심할량이 번쩍 고개를 들었지요. 흙 묻은 이마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암자 대신 주막으로 드시지요.
아, 예. 주막이고 말고요. 단,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지요. 주막에 가장 늦게 자는 사람이 되시고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손님이 드실 때 웃으시고 설거지 물 앞에서도 웃으셔야 합니다. 아실는지요? 알다 뿐이겠소 하리다 하고 말고요. 시말량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한 발짝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엎드린 서방의 어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며느리가 허리를 살짝 숙였어요. 그녀의 치맛자락이 흘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했지요. 시말량의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계산대 엽전 꾸러미는 이제 제 눈앞에서만 세어주시지요. 시말량의 몸이 흠칫 굳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보려 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몸을 펴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것이 한 번 스쳤어요. 시말량의 입이 쩍 벌어졌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리 두어 번 차고 기우는 동안 시말량의 앞치마에는 땀 냄새가 배어들었고 허리춤의 엽전 주머니엔 삭시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시말량이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어이 심생원, 이자 받으러 왔소. 시어머니가 툇마루에서 움찔 바느질감을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부엌 문간에서 얼른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러나 시말량은 도끼를 내려놓고 제 발로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빚쟁이 앞에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빚쟁이의 입이 반쯤 벌어졌지요. 이불 속에서 코만 골던 그 사내가 대문 앞에 서서 제 발로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말량이 품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지난 석 달치 이자외다. 그가 사람 노릇을 못했소이다. 미안하외다. 빚쟁이가 엽전 주머니를 얼떨떨하게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돌아섰지요. 다음 달엔 또 보스. 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툇마루의 시어머니가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여인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요.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마당의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지요. 조밥 세 그릇과 된장국 한 뚝배기뿐이었지만 달빛이 밥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시말량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아차 장작을 마저 패고 오리다. 그가 마당 한켠으로 내려섰을 때였어요. 아까 장작을 패던 자리 옆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가 반짝했지요. 시말량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투패 한 장이었어요. 광광자가 새겨진 낡은 패 한 장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지요. 달빛을 받은 광자가 반짝 하고 한 번 더 빛을 냈습니다. 시말량의 눈이 서서히 커져갔어요. 마루의 두 여인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지요. 밥상 너머로 풀벌레 소리만이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남편 참교육 이야기와 시말량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